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 원가 세계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 스루풋 세계로란 캐치프레이즈로 활동하는 스카이어 홀딩스입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과 재고 회전율의 선택과 집중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2022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9%가 증가했는데 원가 회계 영업이익은 16%가 감소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요거는 좀 꼭 좀 부탁드리겠어요. 하나 솔루션은 케미칼, 첨단 소재, Q셀 부분의 사업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46,250원으로서 전년 말보다 1,750원이 상승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현재 105%로 형성됐습니다. 주주는 한화가 36.35%, 국민연금공단이 7.83%, 외국인이 20.73%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스루풋 손익 내용에 와서 매출은 4조 4,552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보다 29.1%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33.1%가 증가했고요. 스루풋 율로는 1.1% 상승입니다. 그런데 운영 비용이 52.1%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은 1.38에서 1.21로 떨어져 가지고 영업이익은 2,713억 원이 달성이 됐는데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452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스루풋 증가는 원재료 가격 상승보다 판매 가격 상승이 더 높았다고 추정되나 운영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글로 남깁니다. 재고자산 내역인데요.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415억 원이나 크게 늘었습니다. 제품이 2,499억 원이 증가를 했네요. 이것 때문에 그 원가 회계하고의 그 영업이익이 크게 차이 나는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그 표는 향후 기업들이 이런 재고의 기말과 기초 그 재고만 그 공시하는 현 행태에서 재고 흐름으로 표현해 줘야 될 것이라고 저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중이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인데요. 이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6.9%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용은 52.1%가 증가했습니다. 여기 그 A, B, C 표현하는 방법은 아주 그 표준적인 방법이고 상품의 판매라는 의미는 상품 매출원가인데 이 상품 매출원가로 표현될 때는 A 재고자산 변동에는 상품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공비가 19%로 증가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원재료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손익계산서 얘기했을 때 원재료 가격도 올랐겠지만 제품 판매 가격이 더 올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상대적으로 그 원재료 가격도 올랐다고 그러지만은 이 총 제조 비용 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내려갔다. 이렇게도 이제 그 결과가 나오네요. PQ 총 제조 비용은 그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뒷장에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상품의 증감액에 해당하겠습니다.
P 원가 회계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Q는 제가 분석하는 기준인데요. 상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전체 재고자산, 이건 전체 재고자산이기보다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회전율을 구하는데, 상품에는 가공비가 배부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또 배부되는 경우도 있고, 국내 굴지의 기업인 삼성전자에서도 이 상품하고 제품은 그냥 상제품으로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WCAI 범주에 상품을 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한번 정해진 기준은 특별한 원인이 없는 한 계속 가져가는 원칙으로 제가 지금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손익분석에서는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주요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3,900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40.4%가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576명이 증가했는데 이렇게 일시에 크게 증가하는 것은 신규 채용이라기보다도 합병, 사업 부분 합병의 결과로 이렇게 채용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평균 임금이 5,400만 원인데요. 연간 1억 8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 부문을 합병할 때의 문제는 생산직이나 이런 데는 우선 크게 이 관계는 없어요. 어디 가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해도 그만이지만, 그러나 이제 합병할 때 문제는 주로 공통적인 일을 많이 담당하는 관리직들이, 사무관리직들이 자연 도태되는, 자연 도태라기보다도 좀 밀려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아마 576명이 증가했지만은 또 퇴직을 당한 그런 인원수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외주비가 56%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외주비가 왜 이렇게 크게 증가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 중에는 운영비용이 크게 증가했는데, 운영비용 증가 중에서 외주비가 운영비용의 17.5%를 포함하고 있는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외주비가 너무 크게 증가를 했다. 요게 이제 문제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외주를 주는 공정이 만약에 제약 공정이라면은 절대 외주 처리를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로서요, 상품의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일치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아쉽게도 좀 갭이 있습니다. 갭3까지. 자,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2,831억 원이 나갔다면 재고가 요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3,219억 원이나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388억 원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그러면 그게 아니고 사업 합병에 의해 가지고 재고 자산도 넘어온 게 있다. 그걸 얘기하기 전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이 매우 큽니다. 346억 원이나 되는데, 요게 마이너스로 될 때는 환입이라 그래가지고 다시 이 재고 금액을 늘리는 거죠. 그 결과 갭2의 금액은 41억 원 차이, 전년도는 277억 원 차이인데, 이 사업결합 재고자산을 빼주면은 그래도 여전히 39억이 차이가 납니다. 전년도는 20억이 차이가 나고, 이게 무엇인지, 이게 현금이 틀리면 안 되는데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액을 346억 원이나 잡았다는 얘기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전년도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금액을 너무 많이 잡았다는 얘기죠. 이 많이 잡았다고 한다 그러면은 매출원가가 증가해가지고 매출이익이 거꾸로 내려가게 만드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근데 2022년도 상반기에 와서 해다 보니까 아니 이게 그 손실이 좀 날 것 같네. 그러니까 재고를 늘려봐. 이렇게 원가 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거든요. 요 머리는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환입을 잡았다. 그래서 재고재산 평가 손실 작업은 사실상 분식회계를 하는 도구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 작업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그 재고 회전율이 그 하락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스루프율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근데 그 회사가 그 반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될 거다. 그러나 이제 그 판매 가격 상승이 됐더라도 판매 가격은 더 상승했을 수도 있다. 손익계산 내용을 봤을 때 스루프이 증가했기 때문에요. 임팩트 미래 가치는 17.9%가 상승했습니다. 주가 상승 요인에 들어갈 수 있겠죠. 매출 채권 수급 속도 약간 빨라졌고요. 그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정확하게는 가중평균해야 되지만은 단순 평균을 하면은 12.8%가 인상이 됐어요. 그 원재료 가격이. 그 제품 가격을 보면은 그 24.4%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측했던 대로 원재료 가격도 증가를 했지만 판매 가격은 더 증가를 했을 거다. 그래서 그 스루풋이 증가했는데 운영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영업 이익이 크게 감소를 했다. 이렇게 이제 그 합리적으로 그 추정하고 또 분석을 해낼 수 있는 거죠. 원재료 가격 상승보다 판매 가격은 더 인상 반영했다고 판단되나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태양광은 향후 폐기물이 환경오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는 의견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부분이 그 아까 그 세 군데 있었는데 웨이퍼, 외부 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 태양광 소재 원재료거든요. 근데 이게 100%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만드는 업체는 다 망했어요. 웅진 파산 마지막 회사가 파산했고 이게 다 문정권의 그 작품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만약 국내 산업을 보호했다고 그런다면은 관세를 매겨서라도 미국처럼 수입 가격을 조금 올리게 해가지고 국내 산업을 보호했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전혀 그렇게 안 하고 뭐 환경 단체나 환경에 그 쳐가지고 그 전국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그 큐셀도 그 별도 독립한 회사가 있었지만은 하나 솔루션에 흡사병된 거는 장사가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저기 마지막으로 OCI가 있고 또 KCC에서 그 태양광 소재 일부를 그 소재를 만드는 또 소재 이거를 그 생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OCI도 한번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이 그 셀 모듈 여기 가격을 보면 여기 이제 굉장히 그 가격이 그 크게 뛰었죠. 그 매출 비중을 알아야 이제 가중 평균을 할 수 있는 건데 요 그 품목별로 매출액을 저희가 알 방법은 없으니까 가중 평균은 낼 수가 없겠습니다. 또 이 원재료도 그 품목별 그 매입액을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중평균은 낼 수가 없게 내부적이라면은 가중평균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더 정확히 분석이 가능하겠죠. 현금 재무지표에 와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1조 1,696억 원이나 투자가 됐습니다. 이게 더 현금으로 투자됐다기보다도 그 흡수 합병 내지는 사업 결합 등으로 증가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속기업 비율이 56.1%로 증가했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4,058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도 1.3%가 하락한 3%를 나타냈습니다. 채권자한테 7,619억 원의 이 차입금을 더 빌려가지고 레버리지율은 37.2%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딸린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재고도 그렇게 크게 증가하니 재고에도 돈이 잠기고 말이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452억 원으로서 ROE 0.3%에 해당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요거는 이제 이 자본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종 7,555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CBRR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16%로서 높지는 않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익 잉여금률은 20.8%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캐펙스 1조의 투자는 유상증자가 1조 3,386억 원의 투자가 있었다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랬고요. 뭐 자기 주식 취득도 있었고 또 처분도 좀 있었고 이런 내용들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해서 어디에 많이 썼냐? 종속기업 관계기업 투자에 8,166억 원, 그 다음에 유형자산에 2,592억 원이 증가가 있었습니다. 원가 세계로 봤을 때 연간 매출액이 9조 4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예상 금액이 6,331억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똑같이 9조 4천억의 계약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9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이 날 수 있느냐? 그러게 원가 회계에는 재고가 45% 증가한다고 가정을 했는데 상반기까지 재고가 45%가 증가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45%가 증가된다고 가정했을 때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노력을 안 할 겁니다. 하나 솔루션은 이게 원가 회계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스르프 쪽에서는 8조 9천억 원뿐이 나오질 않습니다. 뭐 아주 솔직한 금액으로 영업이익은 한 5,426억 원 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계약 프로피트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내부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은 보수적으로 8조 9천억 정도 해보자. 9조 원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 경영진 쪽에서 먼저 이 최저 제한을 한 것은 좀 보수적으로 좀 할 때 얘기고 안전빵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매출을 해보자, 사업을 해보자 그러면은 매출 재료 비율을 조금만 낮춰보자. 그럼 이익이 더 나니까. 그 얘기는 따로 다른 반대로 얘기해서 스르프율을 1.1% 올려보자. 36%로 판매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는 길을 또 좀 더 노력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렇게 제한을 해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9조 원이 좀 넘는 거로 이렇게 제한해 볼 수도 있는데 이 최저 제한가하고 최대 제한가 사이에서 판매 계획을 세우시면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상 결과로 스르프율을 36% 하는 거에서 조금 판매 가격을 증가시키는 거, 인상시킨다는데 성공하길 바라고,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을 6.9% 정도 증분시키는 거예요. 재고 관리를, 재고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원가 회계에서는 이길지 모르지만은 이쪽에서는 이 부채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9.8회전을 한다고 보면은 예상 매출액은 10조 원이 넘습니다. 그 경우에 이익은 1조 원 이상이 나타날 거로 예상됩니다. 부디 원가 회계에 재고 관리에 노예가 되지 마시고 스루풋 개념으로 재고 회전율을 증가시켜서 향상시켜서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